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라고 했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잊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서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자, 지금 제가 펼쳐놓고 있는 것은 28회부터 29, 30, 31, 32, 33, 34회까지 총 이전 7개년차에 대한 부동산 학개론, 1차 부동산 학개론만 먼저 분석을 하고 35회에 그러면 이 분석한 그 기존의 기출 성향을 통해서 35회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이냐. 제가 이전 영상 말미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히. 네. 어떤 의도로 말씀드린지는 아실 거고요. 불편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영상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불과 꽉 찬 2달이 채 안 남았죠. 시간으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거의 한 50일이 안 남았을 겁니다. 마지막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제 이전 영상들 찾아보시면 기출문제 6개년치 여기에 있는 28회를 제외하고 29회부터 34회까지 기출문제 6개를 전부 출력을 해서 반복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신 후에 제 영상을 같이 푸신 후가 아니죠. 그 영상을 풀면서 이 영상에 있는 정보를 같이 병행 활용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지금 양이 굉장히 많죠. 제 노력이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짧은 영상으로 7개년치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출력을 했고 답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쪽에서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왔었냐 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구분이 돼 있죠. 부동산학 총론, 경제론, 경제론에서도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시장론, 시장론도 입지 및 공간 구조론, 그리고 그냥 일반 시장론들, 그 다음에 부동산 왼쪽 쭉 보시면 녹색의 부동산 정책론들, 그 다음에 마의 구간인 부동산 투자론, 무시무시한 부동산 금융론, 그리고 그 밑에 개발관리론, 그리고 감정평가와 가격공시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 큰 파트로 구분을 했고, 시험에 그 다음 거는 여기가 범주가 되겠죠.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 질문들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정의에서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가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물었다는 거죠. 지문들이 똑같은 걸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토지 관련 용어에서 이러면서 부지를 물었거나 선화지, 맹지, 후보지, 빈지, 각종 그런 어떤 성격의 토지들인지를 묻는 것들, 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이냐, 다중이냐, 다가구냐, 연립이냐, 다세대냐, 기숙사에 대한 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쭉 이렇게 물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뭐고 구체적인 지문들이 뭐였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마의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쭉 28회에 2017년도 28회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부증성이 답이 3번으로 나왔습니다. 뭐 1번으로는 빈지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번호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파트에서 이게 몇 번으로 나왔는지 대한 분석까지 했고, 여기 있는 빨간색들은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다. 이런 것들을 쭉 전부 다 하나도 안 빼고 일일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회사원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려다 보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 양해와 뭐 여러 가지 격려에 뜨거운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한 가지 특이했던 게 정말 아마 이거는 시중에 교수님들도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분들도 분석을 잘 해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게 다 나왔었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다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남을 이거 하려고 가르치려고 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부가 여러분들 분석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계속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한 분이라도 더 합격시켜 드릴까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방법까지도 이제 추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 진행하는 건데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고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시중에 딴 분들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약간 끊어지는 게 있었어요. 28회, 29회, 30회, 31회에 끊어지는데 한 군데 여기 이 1회, 2회하고 33회가 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거미집 이론이 나오고 빼고 이런 거 빼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기 보시면 거의 정책론과 투자론에서 쭈루룩 거의 이렇게 같이 겹치는 쪽이 많아요. 그죠? 계산 문제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하나 그냥 추측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저희 내피셜인데 아마 32회와 33회는 같은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냈거나 여러 명이 내셔도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지 않으셨을까라고 저희 내피셜로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34회는 어떠냐? 34회 좀 패턴이 달라요. 다르죠? 옆에 나왔던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단 거미줄 모형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알 수 없죠. 아무튼 요런 약간 그런 패턴이 있어서 32회, 33회 좀 재밌었다. 그리고 34회는 32회, 33회에 나오지 않았던 거를 좀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결정적으로 모두 정답이 2개가 처리되는 넌센스 아이러니가 생겼습니다. 자,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쭉 정리한 결과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는 결국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면 좀 키울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35회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니 총 우리가 각 과목당 공시법과 세법이 합해서 40문제 나오는 거 제외하고 단독 과목으로는 총 40문제가 나옵니다. 총 40문제 중에 제가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고 나올 거 나오지 않을 거를 유추해서 예측한 결과 총 58개 58개만 찍어봤습니다. 40문제가 나오는데 18개 더 거기다 추가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금단의 비법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행복한 오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2024년 10월 26일인가요? 토요일날 시험 딱 문제 받았을 때 어떤 거 나오냐, 어떤 게 나오겠느냐. 자, 제가 추측하는 건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아마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문제를 다 내고 프린터까지 다 돼 있거나 여러 가지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만약에 잘 통한다면 어차피 다시 출제를 하고 출력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부디 여러분들에게 잘 통하는 방법이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자, 부동산의 정의 첫 번째. 자, 이거는 이전에 보면 거의 안 나왔죠? 제꼈습니다. 안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자, 그래서 두 번째. 토지의 자연적 특성. 자, 이거는 이전까지 봤을 때 용도의 다양성, 국지성, 부동성, 개별성 이렇게 했는데 부증성이 앞부분에 단골 손님이었어요. 자, 토지는 유한하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올해 부증성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토지정착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나왔죠. 전전해 나오고 그 다음 쭉 안 나왔다가 나왔죠. 이러면 별로 가능성이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 다음 부지, 선화지, 맹지, 후보지, 빈지, 뭐 나지, 뭐 이런 것들, 예, 단골 손님입니다. 이건 뭐 100%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 나왔죠. 자, 포락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출제위원분들이. 포락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휴한지나 공한지나 선화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공한지는 약간 투기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뭐 투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휴한지나 선화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락지가 가장 유력하고요. 아니면 휴한지나 선화지 정도 예상합니다. 그 다음 주택의 분류 기준, 단독, 다가구, 뭐 다중, 뭐 연립, 기숙사, 다세대 이렇게 하는데, 단골은 여기는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이 그래도 좀 자주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중주택이 또 나온다, 정말 낮은 확률로 그거 아니면 다세대 나온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자, 부동산 관리업의 개발체계, 뭐 저기 나오다가 안 나왔는데 요번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전해에 모두 정답이 2개나 됐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분, 출제위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확실한 답을 좀 원하는 것들, 확실히 구분된 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죠. 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냐, 이거 잘 익히고 들어가면 몇 개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골 손님, 부동산 수요 공급 무조건 나오죠. 수요 공급, 뭐 공급곡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쭉 추이를 보면 이것도 수요의 증가, 감소, 수요 곡선의 이동이니까 수요의 증가나 감소, 아니면 공급의 증가 감소될 때, 아니면 둘 다 변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무조건 100% 하나 나오죠.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균형 가격의 변화 어떻게 되느냐, 100%뭐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네, 거의 이전에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경공량 변화.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 주로 아파트로 해가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요인,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뭐 둘 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이것도 100%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어떤 게 나오느냐, 뭐 이거 아니면 저거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약간 흐리게 해놓은 거는 얘가 나와버리면 얘들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예,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나와버리면 교체 탄력성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고요. 저 위에 변화량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뭐 소득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중을 가지고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에서 균형량, 요것도 이거죠. 이게 이제 요게 나오면 이제 계산 문제의 숫자가 전체 한 뭐 8개에서 10개 사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다 내 문제를 다 낼 수는 없겠죠. 대신에 빨간 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내에 이거를 약간 비중 낮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경제론 중에서의 경기변동론 2가지인데,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 놓으십시오. 예, 거의 그런 식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의 차이는 뭐냐, 그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한 문제 맞추실 수 있고, 거미집 이론, 자 100%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전에 보십시오. 자, 한 해 빼고 중간에 한 번 빼고 계속 나왔죠. 얘는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거미집 모형 무조건 나오면 됩니다. 이거 뭐 수렴형, 발산형, 그 다음에 뭐 중립형, 뭐 이렇게 맞나요? 예, 순환형, 예, 아무튼 뭐 3가지 있죠. 그 3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특성 말 그대로 그냥 특성입니다. 특성. 부동산 시장은 뭐 어떻게 말 그대로 그렇죠. 시험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또 이제 뭐 여가과정, 현재가치, 주거분리, 그러니까 주택의 여가과정과 주거분리 쪽 내용을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도 나왔어요.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이 2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지대 이론, 단골 손님이죠. 이거 뭐 100% 나옵니다. 자, 리카도나 튀넨이나 알론소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자, 보통 여기가 이 파트는 리카도하고 튀넨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카도나 튀넨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셜도 2번 나왔는데 마셜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나온 알론소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10%의 확률로. 그러니까 리카도나 튀넨 집중적으로 기억해 내시고, 아니면 알론소다, 요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차익지대 준지대 저거는 뭐 모양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죠.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또 무조건 나오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버제스, 호이트, 자, 다핵심 이론, 뭐 해리스 울만이죠. 호이트 아니면 그냥 뭐 해리스 울만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 버제스 나오니까 버제스 또 나올 가능성 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3개니까 3개 중에 2개 외우면 되죠. 입지 선정 이론, 이것도 뭐 무조건 나오죠. 자, 계산은 허프나 레일리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옵니다. 네,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는 무조건 허프 계산하는 거 익혀 놓으시고, 레일리 소매중력 법칙이었나요? 그것도 꼭 익혀 놓으십시오.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나 레일리의 소매중심 모형 둘 중에 하나 계산해 놓으면 나옵니다. 컨버스가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컨버스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 이론으로는 이게 계산이 나오면 크리스탈러나 컨버스나 넬슨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허프 방문 모형과 월 추적 매출, 네, 뭐 요게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약간 드물다고 보고 제가 약간 회색빛 쳐놨습니다. 그 다음 공업 입지론에 베버나 래쉬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베버가 나오긴 했어도 올해 그럼 래쉬 나올 거냐? 계속 베버 나왔죠. 래쉬는 한 번 나왔어요, 혼자 나온 애는. 그러니까 무조건 베버 또 나온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강성이냐 중강성이냐 약성이냐 구분, 뭐 3가지 표 간단합니다. 잘 외워놓으시면 한 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한 번 나올 때 됐죠 이제. 예, 강성, 중강성과 강성 나왔네요. 예, 그럼 약성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 참고하시고요. 이런 게 전부 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자, 입지계수. 입지계수는 뭐 어차피 입지계수 뭐 구하는 거, 기반산업계수 구하는 거, 그 계속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입지계수냐 기반산업계수냐, 입지계수 쪽에 조금 더 비중 두시면서 기반산업계수도 나올 수 있다. 2개 다 익혀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책론 넘어갈게요. 정책론 넘어가면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가 뭐가 있냐, 정책 수단 뭐 있냐, 뭐 똑같은 얘기 거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주택연금 한번 나올 때 됐습니다. 주택연금 참고해서 공부해 놓으시고,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뭐 공공재 이런 거 필요 없고, 분양가 규제, 뭐 요새 하도 뭐 그 뭐라고 하죠? 요새 뭐 한 채에 올인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분양가 규제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 뭐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들, 후공급 제도 드물기는 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새 뭐 후분양 제도 뭐 요새 뭐 별로 메리트가 없죠. 한 분양가 정도 익혀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임대주택 정책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 적다고 봐서 제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부동산 정책, 뭐 개발이익 환수제다, 토지적성 평가제다, 부동산 거래신고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선매제도가 있다. 요 중에 한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가 안 나오면 얘가 그냥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 토지정책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부에서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부동산 조세. 부동산 조세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마다 각각의 세제가 다르죠. 근데 이 다른 세금들이 구분하려고 멋있게 했다가 작년에 모두 종합 처리 맞았습니다. 그래도 만회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안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의 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요거 뭐 서민들의 친서민 정책 항상 놓칠 수 없으니까 챙기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제 마의 부동산 투자론과 금융론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론 단골 손님입니다. 계산 몇 회짜리 원리금 상환할까, 몇 회짜 이자. 제끼신 분들 많죠? 찍으려는 분들 많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지 않은 관계로 제낄 분은 제끼고 찍을 분은 찍지만은 풀 수 있는 분은 이거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한 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투자 타당성 분석할 때 수년제 가치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구하면 이거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못 구하면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계산은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론이 만만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 수익률, 뭐 내부 수익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럼 내부 수념과 수익성 지수법과 회의 중익률법을 구분하는 방법 익혀야 되는 거죠. 그다음 내부 수익률에 대한 내부 수익률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고, 저는 계속 공부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아련합니다.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자, 계산은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라는 게 이게 많이 나왔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 나왔죠. 그 다음 화폐의 시가능 가치나 적금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계산 나올 가능성 큽니다. 자, 계속 쭉 나오다가 2년 쉬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익혀 놓으시고, 순영업 소득의 현재 가치 이거 왜 해놨느냐? 이전에 한번 나왔다가 쭉 뜸했거든요.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처리를 좀 달리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갔냐? 아이고, 뭐 냅두죠 뭐. 예. 어쨌든 제가 단축표를 좀 줄여놔가지고 잘 보이게 한다고. 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떨어집니다. 순영업 소득의 현재 가치는 조금 떨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각종 승수 비율 이행률, 순소득 승수, 채무 불이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 머리 아프죠? 자, 이것도 이전에 계산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놓칠 수가 없어서 체크는 해놨습니다. 뭐 제끼거나 맞추거나 여러분의 선택이 달린 겁니다. 영업경 비율에 대한 계산, 이것도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안 나올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는 필히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 쭉 나오죠. 계속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띄웠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금융론, 투자론에 마의 투자론 넘어가도 마의 금융론 또 기다리죠. 자, 부동산 금융 용어에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택저당증권, MBS, 단골 손님이죠. 그 중에 뭐 MPTS, MBB, MBTB, CMO 있지만 저는 MBB나 CMO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츠 단골 손님인데요. 리츠나 프로젝트 금융이나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 세 개 중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계속 쭉 나왔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뭐 리츠는 항상 단골 손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 금액 계산하는 거, 추가 담보대출 가능 금액에 대한 계산법을 익혀 놓으십시오. 시험 가능성 있습니다. 이제 나올 때 됐거든요. 추가 임대료율이 작년에 또 나왔으니까 이제 임대료율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금액이 또 나올 수 있죠. 거의 나올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쭉 넘어가서 이제 마의 투자론과 금융론이 넘어가서 부동산 개발 관리론에 넘어가면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의 차이에 대해서 익혀두십시오. 양 많지 않습니다. 자, 중간에 2번 나왔다가 2번 쉬었어요. 한번 나올 때 됐죠? 그 다음 사회 기반의 민간 투자 방식, 이건 뭐 그냥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작년엔 BOT 나왔으니까 BOT는 안 나올 거고, 뭐 BOT, BLT, BOO, 뭐 BTL 뭐 해서 그 중에 하나 나오겠죠. B가 뭔지, O가 뭔지, T가 뭔지 그것만 익혀놓으시면 무조건 맞춥니다. L이 뭔지. 자, 부동산 관리,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 구분해 놓으시고,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뭐뭐가 있다. 그 다음 마케팅, 유일하게 나오는 마케팅 한 문제 나올 겁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뭐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자, 포피가 31회 나오고 안 나왔어요. 자, 이제 나올 때 됐죠? 내년에 무조건 포피 나옵니다. 포피 4개밖에 안 됩니다. 배우시면, 익히시면 맞춥니다. 그 다음에 또 간평, 이제 간평 나오는데, 간평도 중요하죠. 확실한 합격을 위해서 간평까지 맞춰야죠. 계산이 많습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비중가액. 자, 계속 나왔죠. 자, 나올 때 됐습니다. 자, 쭉 보세요. 그 다음 그 밑에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 쭉 나오면 쭉 나왔습니다. 자,
나올 때가 된 게 아니라 작년에는 원가법에 의한 시상가액, 그러니까 이번에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짜증 나시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원가 쭉 내려가서 직접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 직접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 자, 얘 딱 보면 패턴이 있죠. 작년에 한번 쉬었어요. 올해 무조건 나오겠죠. 왜? 모두 정답 2번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애들 중간에 쉰 거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얘도 자, 2번 쉬었죠. 중간에 나오다가 나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 방법. 거래사례 비교법만큼 내기에 좋은 게 없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오지 않을까. 얘도 계산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위에 4개 많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용어. 감가 수정 방법과 저는 이 많은 용어들 중에 감가 수정 방법하고 이게 나오거나 아니면 감가 수정하고 감가상각의 차이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기가 쉬운 거를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두법, 부채강당법 각각에 대해서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딱 한 문제 나오는 거. 지금까지 자 작년에도 표준지 자 저 위에도 개별 나오다가 표준. 자 왜? 개별보다는 표준을 내기가 심리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출제위원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공통성을 가지고 전국에서 시험 치는 사람들이 개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표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리고 또 정부의 입장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지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표준지가 나온 거고 재작년에 표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표준지가 나오겠지만 표준지가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10%의 확률로 단독주택 가격 공시와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 나오는데 공동주택 가격 공시는 사실 낼 게 내용이 없어요. 별로. 그냥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10%의 가능성으로 나오거나 얘가 90%도 확률로 나오거나 이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쭉 복기를 해드리면 제가 녹화 중에 흥분해가지고 이게 약간 오른쪽이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죄송하고 다시 한번 쭉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부증성, 포락지, 휴한지, 선화지,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부동산 임대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 아니면 둘 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균형 가격 변화 계산, 주택시장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 주택시장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변화 요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계산 문제, 소득의 변화율 또는 수요량의 변화율 계산 문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 이 2개는 조금 희박합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계산 문제,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의 차이, 거미집 모형, 부동산 시장의 특성, 주택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 리카도 또는 튀넨 또는 알론소, 호이트 또는 해리스와 울만, 허프, 오아 또는 레일리의 계산 문제, 크리스탈러, 컨버스, 넬슨 중의 입지 선정 이론, 그 다음에 가능성은 작지만 허프의 방문 확률과 월 추정 매출 계산,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강성, 중강성, 약성 효율적 시장 중에 특히 약성 효율적 시장, 입지 개수, 기반 산업 개수 중 하나 계산 문제,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 주택 정책 수단, 2개 같은 얘기입니다. 주택 연금, 그 중에 하나겠죠. 분양가 규제, 후공급 제도, 이건 별로 가능성 좀 적습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 적성 평가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선매제,
토지정책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차이,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시의 조세, 임대주택 정책, 몇 회차 원리금 상환액과 몇 회차 이자 계산 문제, 순현재 가치 계산, 내부 순영과 수익정지수법, 회계적 이익융법, 내부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의 계산 문제, 화폐의 시간가치나 적금의 미래가치의 계산 문제, 가능성은 좀 적지만 순영업 소득의 현재가치 계산, 그 다음에 이거는 가능성 좀 적습니다. 나오면 찍으셔도 될 정도로. 그 다음에 영업경비율 계산 문제, 포트폴리오 이론, MBS 종류, 리츠나 프로젝트 금융이나 부동산 신디케이트 중에 하나, 추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의 계산,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의 차이, 그 다음에 민간 투자 방식 중에 하나, 자기관리, 위탁관리, 마케팅의 포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비중가액 계산,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의 계산, 직접 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 계산,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계산, 거래사례 비교법, 감가수정 방법 또는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 환원이율 구하는 법,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단독주택가격 공시.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계산이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론입니다. 네,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복기해서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1편으로 부동산 학개론 2024년 35회 부동산 학개론 1차 과목 첫 번째죠. 부동산 학개론에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58문제, 58문제를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 중에 40문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합격의 이상을 충분히 뛰어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다 알려드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작년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올해 제 영상이 뭘 지향을 하는지, 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는지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1차의 다른 과목인 민법, 그리고 2차의 나머지 4과목들도 준비를 할 겁니다. 처음이 힘들었지 하고 나니까 이후부터는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무지하게 빡세게 운동을 했고 오늘도 무지하게 빡세게 운동을 했고 저는 쉬는 거를 운동을 하고 쉬면서 낮잠 한번 안 자고 또 이걸 정리를 해서 다 완성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주말이 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 이걸 또 찍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렸던 재능 기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좋은 결과로 합격을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과목들에 대한 합격 비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늘 행복한 오늘이니까 늘 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될까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을 약속했고 그 약속 지키고 올려드립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요,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요, 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 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단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는 이 데이터들이, 검증이 된 데이터들은요, 이걸 가지고서도 이걸 안 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제가 알려드린 부분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셔야 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계산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이 기출을 출력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큐넷에서. 큐넷 자료실 가면 그 출력도 되고 답안지도 출력이 됩니다. 체크해가지고 주변에 묻든 아니면 뭐 공스모 어플을 제가 이전 영상 보셔서 다운 받으셔서 결제를 해서 거기 답이 또 밑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든 시중에 기출문제 책을 뭐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딸린 답을 보시든 해서 스스로 풀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2달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꼭 합격의 길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지금 안 더워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계속 덥다고 합니다. 가장 더운 추석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늘 당부드리지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오늘 제 영상 꽤 길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늘 행복한 오늘이 뭘 알려드리고자 하는지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다음 영상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또 이제 그 민법 합격 비기로 다시 얼마 있다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무료니까 돈 안 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 많이 해주세요. 1대1로 제가 다 확인하고 일일이 다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안녕.